여러분 반드시 합격하실 겁니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알아두자. 자,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란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자금 대여액을 말한답니다. 특수관계인한테 업무와 관계없이 돈을 빌려주었다고 그거를 뭐라고?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라고 부른다고. 그리고 우리 조금 전 산식에서는 지명관계상 어떻게 표시했냐면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라고만 표시했어. 그러나 풀네임은 어떻게?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사실은 풀네임이다. 그렇죠? 업무와 관계없이 특수관계인한테 돈을 빌려준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서 대표이사한테 회사 입장에서 대표이사 특수관계인이잖아, 그지? 대표이사한테 1억 원을 돈을 빌려주었답니다. 그런 거를 세법에서는 안 좋게 본다 이겁니다. 야, 1억 원 돈이 있다고? 그러면 그 1억 원 가지고 은행 차입금을 갚어. 은행 빚이나 갚아라 이겁니다. 은행 빚을 갚았다면 1억 원 부분만큼 차입금이 작아지니까 지급이자라는 이자 비용이 작아질 거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랬어야 되는데 1억 원 가지고 엄한 짓을 하는 바람에 차입금이 그대로 남아있고 이자 비용이 큰 상태니까 그 부분을 도저히 못 봐주겠다 이겁니다. 송금불산입 세무조정하겠다라는 것이 이 법의 취지다. 일리 있습니까? 자, 우리 교재 기출 포인트로 정리한 부분 별표 쳐주십시오. 자,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있으면 차입금에 대한 이자 비용에 대해서 세무조정이 일단 나타나. 그거는 1억 원을 엄하게 쓴 거에 대한, 즉 1억 원을 은행비 안 갚고 특수관계인한테 빌려준 그 자체에 대한 페널티다 이겁니다. 그와 달리 요 다음 단원 제8절에서 부당행위 계산 부인의 유형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 가지급금 인정이자라는 세무조정을 배우게 되는데요. 요 세무조정은 그 뜻이 무엇이냐면, 야, 1억 원을 업무와 관계없이 특수관계인한테 빌려줬다고? 그러면 특수관계인 아닌 제3자한테 돈 빌려주면 이자 받잖아, 네가. 그런데 왜 특수관계인한테는 이자 안 받니? 그 제3자한테 받을 이자 부분만큼, 이자 혹시 안 받았다면 그 부분만큼 플러스 세무조정할 거야 라는 그러한 취지의 세무조정이다 이겁니다. 제8절에서 배우게 됩니다. 자, 요 세무조정은 법 취지 말씀드렸다. 돈 빌려준 거에 대해서 이자 수익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거 가지고 세무조정하는 거고, 따라서 만약에 특수관계인한테 돈을 빌려줘 가지고 제3자한테 받는 부분만큼 적정하게 이자를 만약에 받았다, 이자 수익을 장부에 기록했다면 가지급금 인정이자 세무조정은 나타나지 않을 거다 이겁니다. 됐죠? 그래서 제8절에서 배우는 세무조정은 이자 수익을 실제로 받았다면 세무조정이 나타나지 않을 수가 있는데, 지금 보는 이자 비용에 대한 세무조정은 이자 수익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전혀 따지지 않고 뭐에 대한 돈을 빌려준 행위 자체에 대한 페널티이다 보니까 이자 수익 받았는지를 따지지 않고 지금 보는 세무조정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이겁니다. 일리 있습니까? 이 부분을 굉장히 시험에서 자주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표 쳐서 잘 개념을 잡아 주어야 되겠다. 아시겠죠? 자,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해서 정의 살펴봤고 시험에서 자주 물어보는 포인트 정리했습니다.
자, 그러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가 이론적으로 실무적으로 굉장히 중요할 수 있겠다. 그지? 페널티 성격의 세무조정이 나타나는지 세무조정 할 필요 없는지가 달라지니까. 자, 실무에서 많은 다툼이 있을 겁니다. 그죠? 이거는 업무무관 가지급금 맞습니다. 뭐 아닙니다. 서로 과세기관과 납세자가 싸울 거다 이겁니다. 교통정리할 수밖에 없다. 그지? 세법에서 업무무관 가지급금을 보지 않는 것 6가지 항목 딱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6가지 항목 실무적으로 워낙 중요하거든요. 잘 기억해 두십시오. 첫 글자 따면 절대 안 돼. 기억이 안 남는다고. 철저하게 이해 위주로 접근하자. 아시겠습니까? 자, 먼저 직원에 대한 월정급여액 범위 내의 일시적인 급료 가불금. 직원이 당장 돈이 좀 급하게 쓸 일이 있어서 그래서 회사에서 가불했다 이겁니다. 그런 거는 봐줘야 되겠다. 그지? 경조사비 대여금. 경조사가 생겼어. 목돈이 들 거 아닙니까? 그죠? 회사에서 좀 대출했답니다. 그런 거는 봐주겠다. 학자금, 자녀 학자금도 포함이랍니다. 돼요. 이 부분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겠다. 그지? 대학교 등록금이 엄청 비싸잖아. 자녀가 대학교 입학했어. 등록금 워낙 비싸니까 회사에서 좀 돈 빌렸다 이겁니다. 이런 것까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는 거는 너무 가혹하잖아. 이런 거 봐주겠답니다. 일리 있습니까? 그 다음 요 내용도 중요합니다. 자, 직원한테 돈 빌려주는 거 실무에서 제일 많이 나타나는 케이스 2가지입니다. 첫 번째, 자녀 학자금 대출 봐준다고 했어. 그 다음 많이 발생하는 거 주택자금 대출입니다. 직원이 집을 산다고 목돈 듭니다. 회사에서 대출을 받을 수도 있어. 또는 집을 구입하는 게 아니고 사는 게 아니고 전세할 거다 이겁니다. 전세금도 목돈이잖아. 그지? 전세 자금으로 쓰려고 회사에서 대출을 받았다. 이런 거를 전부 다 가지급금으로 보는 건 너무 가혹하잖아. 그지? 자, 자녀 학자금은 봐준다고 했고, 자, 전세 자금은 주의하십시오. 전부 다 봐줘도 될 것 같은데, 그지? 전부 다 봐주지는 않는데. 누구만 봐준다고요? 중소기업일 경우만 봐준답니다. 우리 회사가 중소기업이라고 우리 직원이 주택을 구입하거나 또는 전세 자금으로 쓰려고 돈이 좀 필요해가지고 회사가 돈을 빌려줬다. 그거 우리 회사가 만약에 중소기업이라면 오케이,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답니다. 그럼 중소기업 아닐 경우는 어떻게? 할 수 없어. 그런 부분. 회사 복지가 되게 좋은 거다. 그지? 그렇다 하더라도 할 수 없어. 세법이 이렇게 정해져 있다 보니까 우리 회사 중소기업 아니라면 주택자금으로서 회사 직원한테 돈 빌려주는 순간 뭘로? 가지급금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됐죠? 중소기업만 봐주고 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우리 시험, 전산세무 시험은 이 회사는 중소기업입니다라는 가정으로 출제되거든요. 그러면 직원이 주택 구입 또는 전세 자금으로 대출 받았다. 그런 대여금은 물론 중소기업이니까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딱 판단해서 세무조정해야 될 겁니다. 됐죠? 자, 요게 2가지 항목이었고, 그 다음 내용. 우리사주 조합 또는 그 조합원에게 해당 법인의 주식 취득자금을 대한 금액. 우리사주 조합 뭡니까? 회사 직원이 내가 다니는 회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거다 이겁니다. 내가 다니는 회사 주식을 내가 가지고 있다. 우리 회사가 잘 되어야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 주가가 오르니까 열심히 일하게 될 거다 이겁니다. 취지가 되게 좋다, 그지? 그래서 자, 직원이 우리 회사 주식 사려고 하는데 돈이 없다. 돈 빌려주는 거 취지가 좋으니까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겠다라.